자, 확률이나 더 보내주세요. 자, 질문. 자, 확률에서부터 아직도 안 풀었니? 안 풀었네. 자, 필요한 거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보자. 괜찮아? 덧셈 정리. 덧셈 정리까지? 그냥 조건 동결 좀 볼게. 자,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제한을 하는 거야.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그 조건에 대한 것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P, A, 바, B라고 얘기를 하면 P, B분의 P, A, B의 곱사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성비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뭐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나이를 제한해서 뭐 60대 이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뭐 10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신생아는 어떤지 이런 거를 제한을 시켜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 요 뒤쪽에 있는 애 조건으로 할 때의 A의 확률인 거야.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는 곱셈 정리. 그러니까 확률의 덧셈 법칙은 둘 중에 하나일 때를 계산하는 거였다면 곱셈 정리라고 해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를 조건으로 할 때 B가 일어날 확률. 또는 순서 바꿔서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실 정의를 가지고 와보면 바로 나와. 그냥 곱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뭐가 있느냐? 독립. 독립. 독립의 반대말은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립인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원래 독립의 정의는 A의 확률은 B가 일어날 때든 일어나지 않았을 때든 A의 확률의 변화가 없으면 A, B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 A, B가 독립이면 반대로도 똑같아. A가 일어날 때의 B의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B의 확률, 그냥 다 B의 확률이야. 근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요게 그냥 PB가 돼. 얘가 그냥 PA가 돼. 독립인 상황에서는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곱과 같다.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야, 다음 상황들 중에서 독립인 사건을 찾아봐 이런 문제들이 나와. 근데 독립인 사건을 찾을 때 읽어보고 이거는 어떤 상황이고 이건 어떤 상황이니까 얘네들 독립이겠네. 못해. 되게 생뚱맞는 애들도 독립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통계학의 오류거든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이 대학원생들이 논문 쓸 때 아무래도 먼저 연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서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선수연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레퍼런스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런 자료가 있고, 이런 자료가 있고, 이런 자료가 있어. 그래서 내 주장이 맞는 거야.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있어. 라는 걸 제시를 해야 돼. 근데 되게 웃기는 자료들이 가끔씩 등장을 해. 뭐 예를 들면 해수면의 높이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의 상승하고는 어떨 것 같아? 대충 비슷해. 지구온도가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빙하가 많이 녹을 거고, 빙하가 녹으면은 해수면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거랑 뭐 환율의 변화랑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상관관계가 있을까? 전혀 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야, 봐봐.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얘가 증거야. 야, 지금 얘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거든? 환율 올라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경우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말이 될 것 같은 걸로 얘기를 해보자면, 철새들의 이동은 아무래도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니까 온도나 아니면 바람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철새들이 이동하면서 이 지역에 머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어떤 그래프가 나왔어. 근데 이 그래프랑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있어.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겼어. 근데 그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야, 경제 발전하는 거랑 철새들이 오는 거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뭐 경제가 발전하면은 뭐 이렇게 남아도는,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음식들도 많을 테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네? 야, 조금 있으면 이 동네 망하나 봐.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독립종속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거든. 아, 얘네들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걸 판단하는데, 수학에서 말이지, 확률에서 말하는 독립종속은 실제로 이 상황에 서로의 영향을 준다, 안 준다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계산해보면 돼. 남녀의 성비, 주사위를 굴렸을 때 홀수냐, 짝수냐.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 뭐 안경을 꼈냐, 안 꼈느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냥 계산을 해봤는데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했더니 동시라는 확률이 나오더라. 그럼 독립이야, 그냥.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계산한 게 맞으면 독립이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는. 그럼 이건 언제 판단이 필요하냐? 이게 대학원 얘기야. 통계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뭐 대학원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통계학과를 가서 배우면은 제일 먼저 이제 배우는 건 아무래도 이런저런 분포들을 배울 거거든. 근데 그걸로 4년 동안 이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얘랑 어떻게 연관을 짓고 뭘 주요 변인으로 잡고 얘를 해석할 때 뭐에 집중해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생뚱맞아 보이는 애들이 연관이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애들을 보고 야, 얘는 실제로 이렇게 통계 돌려보니까 상관없는 애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독립이냐 종속이냐 절대 말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말장난이다, 그거. 무조건 계산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독립종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문제 유형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정확하게는. 몬티올 문제라고 하는 게 있고, 베이지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두 가지는 내가 문제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줄게.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거의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 얘네들이. 자, 우선 이 조건부 확률에서의 키워드들은 저 정도가 있고,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뭘 했었는지 한번 다시 보자. 1번. 철수가 애가 좀 멍청해. 우산을 들고 나가면 3분의 1의 확률로 우산을 잊어버리고 와.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가면은 3번 중에 한 번은 버리고 오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 자, 얘가 우산을 갖고 학교에 갔다가 분식집을 갔다가 서점을 들고 집에 와봤는데 우산이 없네? 어디서 잊어버렸어? 학교에 갔다가 분식집을 들려서 배고프니까 뭘 좀 먹고 공부하려고 책을 사려고 이제 서점을 갔어. 집에 와보니까 우산이 없네? 근데 내가 그 우산을 분식집에서 잊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래. 일단 얘를 우산을 잊어버릴 확률이 3분의 1이야. 잠깐만. 저거는 기억을 잊었을 때이시고, 이거는 물건을 잃어버린 거니까 요거지. 자, 잃어버릴 확률이 3분의 1인데, 잃어버릴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어? 3군데 있지?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학교에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 학교에서 잊어버렸을 확률은 3분의 1이야. 근데 학교에서 안 잊어버리고 분식집에서 잊어버렸을 확률은? 학교에서는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분식집에 와서 잊어버렸어. 이럴 수 있어. 내일 보자. 자, 학교에서 안 잊어버렸어. 분식집에서도 안 잊어버렸어. 근데 서점에 와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 얘들을 더한 게 철수가 잊어버렸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얘가 잊어버릴 수 있는 장소가 3군데니까 각각의 장소에서 잊어버릴 확률을 더해주는 거지. 그 중에 분식집에서 잊어버렸을 확률을 구해라. 번분수인데 귀찮다 이거 그치? 분자분모에 27을 곱해버리자. 그럼 얘는 9 더하기 6 더하기 4 분의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19분의 6이 답인 거야. 괜찮니? 그냥 잊어버렸으면 학교나 분식집이나 서점에서 잊어버렸는데 그 중에 분식집에서 잊어버렸을 확률. 자, A 회사의 컴퓨터 서버와 B 회사의 컴퓨터 서버가 각각 10대, 20대가 있고 A 회사와 B 회사의 컴퓨터 서버에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각각 3%, X%다. A 회사의 그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3%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자, C를 오류가 일어날 사건이다. 이라고 할 때 이 3%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A라는 회사의 제품이었는데 오류가 발생한 거야. 이 확률이 100분의 3이야. 비슷하게 B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오류가 일어났을 확률이 100분의 X야. 내가 하나를 딱 꺼냈는데
오류가 났어. 근데 그게 A일 확률이 13분의 3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류는 발생한 거야. 오류는 이미 발생했는데 A 회사의 컴퓨터가 10대가 있고 B 회사의 컴퓨터가 20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한 대를 딱 집었을 때 얘가 A 회사의 컴퓨터였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 자, 전체 컴퓨터가 몇 대? 30대. 그 중에서 내가 A의 컴퓨터를 이제 뽑았을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3분의 30대 중에 10대. B회사의 컴퓨터를 뽑을 확률이 3분의 2가 돼.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의 곱이 이제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오류가 났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미 오류가 났어. 근데 이 오류가 A에서 일어난 것이 확률이 13분의 3이래. 얘가 13분의 3이야. 이게 베이지 원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요 X거든? 근데 이걸 몰라, 지금. 근데, 고장났네? 야, 고장났는데 이게 어디 거야? 봤더니 A 거야. 고장났네? 봤더니 B의 거야. 이걸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고장이 났는데 A의 것이었을 확률이 13분의 3이래. 13번 고장 나면은 그 중에 3번은 A 거야. 야, 그럼 우리 B에서 나오는 불량률 좀 구해보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식을 만들 거냐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불량이 났을 확률 분의 A의 것이면서 불량이 날 확률이야. 그런데 이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뭐냐면 오류는 A에서 날 수도 있고 B에서 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곱셈 정리에 의해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A의 것에서 오류가 났을 확률 곱하기 A를 뽑았을 확률 더하기 B에서 오류가 났을 확률 곱하기 B를 뽑았을 확률 분의 요렇게 오류가 났을 때 A였을 확률을 알려줬는데 거꾸로 이용하면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얘는 100분의 3 얘는 3분의 1 100분의 X 3분의 2 100분의 3 3분의 1 야, 우리 그냥 이쁘게 100이랑 3이랑 약분을 해버리면 3 더하기 2X분의 3이야. 그 결과가 13분의 3이 돼야 돼. X는 얼마? 5가 될 거다. 아, 이거 5%구나, 여기는. 어떤 건지 좀 감이 와? 그러니까 베이지 원리는 실제로도 많이 쓰게 되는 공식이긴 해. 실제 상황에서는. 코로나 있었잖아,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이 환자인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류가 나면 또 안 되잖아.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건강한 사람한테 조금 묻어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아파?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거꾸로 구하는 거. 그래서 이걸 베이즈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걸로 계산을 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하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오류가 일어났어. A를 뽑을 확률 3분의 1, A에서 불량이 일어날 확률 100분의 3 더하기 B를 뽑을 확률 3분의 2 곱하기 B에서의 불량일 확률 100분의 X 분의 A를 뽑아서 불량이 일어날 확률, 그게 13분의 3이다. 내용을 이해하면 이게 빨리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쭉 써준 이유는 이런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다, 원래는. 괜찮니? 안 괜찮아 보여, 근데. 눈이 풀려 있어.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야, 대부분. 7전 4선승제로 우승팀이 결정되는 야구 경기가 있다. 한국 시리즈지, 이거. 그리고 A, B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이길 확률이 같대. 그냥 2분의 1의 확률로 이기는구나. A, B 두 팀의 전적이 1대2로 B팀이 1승 앞서고 있을 때 A팀이 우승할 확률과 B팀이 우승할 확률의 비율을 구해라. 자, 이 문제도 조건부 확률에서 참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현재 1대2야. A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 B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 A가 이길 확률이 높겠어? B가 이길 확률이 높겠어? B가 이길 확률이 높겠지. 지금 B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B가 이길 확률만 구할 거야. 왜? 어차피 비기는 거 없으니까. B가 이길 확률을 구하면 1에서 뺀 게 A가 이길 확률이야. 그럼 B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길 수 있느냐? 남은 경기 중에 2번을 B가 먼저 이겨버리면 끝. 중간에 A가 한 번 이겨도 어쨌든 B가 2번 이기면 끝. A가 2번을 이긴다고 해도 B가 2번 이기면 끝이야. 근데 요거 두 개는 자리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 얘네 셋 자리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 요 마지막만 B로 딱 끝나면 돼. 그래서 요 경우는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B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내일 보자. 요 경우는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얘네 자리에 바뀌는 경우 2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또 4분의 1. 얘네 셋을 자리에 바꾸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될까? 3팩토리얼. 왜 마지막에는 뺄까? 얘네가 앞으로 와버리면 의미가 없어. 여기 앞으로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 BBAA 해봐야 여기잖아, 여기. 이미 끝난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뒤에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 3승 3패까지 오고 마지막에 다시 B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B단은 고정된 거야. 얘는 무조건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요거 3개 자리에 바꾸는 거 3가지. 2분의 1의 4제곱. 그래서 B가 이길 확률은 16분의 11이 되고, 얘를 1에서 빼면 16분의 5라고 하는 게 나와. 그래서 A, B가 이길 확률의 비율 P 대 Q는 5 대 11이 돼. 괜찮니?
6번 문제 한번 지금 해볼래? 6번. 됐니? 자, 봐봐봐. 여기 보면 5개 0 또는 1로 이루어진 정보를 송신하는데 잘못 수신이 될 확률이 10%래. 한 개만 잘못되면은 송신을 하지만 2개 이상 잘못된 거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게 올바른 정보였을 확률을 구해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5개가 다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받는 거고, 하필이면 그 중에 하나가 잘못 들어오는 거는 그냥 받는 거야. 요게 이해됐지? 그래서 각각의 숫자를 잘못 수신할 확률이 10%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받아들이는 거는 전부 다 제대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얼마가 돼? 하나를 제대로 받을 확률이 10분의 9거든? 5제곱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제대로 될 확률이야. 혹은 하나만 잘못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 하나 잘못되는 게 5개의 숫자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5개 중에서 몇 번째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5 곱하기 10분의 잘못된 거는 10분의 1.
나머지는 10분의 9 4제곱. 그리고 분자는 전부 다 제대로 왔을 상황. 그럼 이제 약분을 하는데 10의 5제곱 약분하고 9 4제곱 약분하면 9, 9, 여기는 5. 14분의 9야. 그래서 분자분모의 합은 23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10의 5제곱은 10만으로 간단하지만 9의 5제곱으로 언제 구하고 있어? 그런 거 안 물어봐. 괜찮니? 좀 쉬운 거. 5번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원래는 적어도 하나니까 다 계산해야 되잖아. 셋 다 10점일 때, 둘이서 10점일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전부 다 10점이 아닌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면 돼. 자, 지금 3명이 양궁을 하는데 얘들은 서로 독립일 거 아니야? 처음 사람이 경기 뭐 10점을 맞추면 두 번째 사람은 부담돼가지고 덜 하고 뭐 그런 상황으로 안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처음 사람도 10점을 못 맞췄어. 두 번째도 못 맞췄어. 세 번째도 못 맞췄어. 아무도 못 맞췄네? 이것만 빼면 누군가는 10점을 맞췄을 거라고. 지금 첫 번째 사람이 A가 10점 맞출 확률이 0.9야. 그럼 얘가 10점을 못 맞출 확률은 0.1이겠지. 10분의 1. B가 못 쏠 확률은 20분의 3. C가 못 쏠 확률은 5분의 1. 그거 곱해서 다시 1에서 빼버리면 돼. 오케이? 자, 다음 4번은 자, 이거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4번이 이제 조금 그래.
1, 2, 3이 하나씩 적힌 공이 있는데 3개, 2개, 1개 들어있대. 자, 4번에 보면은 경우가 달라. 1은 3개, 2는 2개, 3은 1개 있는데 하나를 꺼내서 얼마네 다시 넣고 또 하나 꺼내서 넣고 이거를 반복했을 때 여기 적힌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은 시행을 멈추기로 했어. 3회 이하의 멈출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바로 3이 나오는 경우겠지. 이거는 확률이 얼마? 공 전체 몇 개? 아니야. 1, 3개, 2, 2개, 3, 하나. 6개. 그 중에 3 몇 개 있어? 3 몇 개 있어? 문제 아닌 게. 3. 하나밖에 없어. 지금 여기는 1이라는 게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1개 있다라고 써놓은 거야 내가. 그러면은 처음에 딱 꺼냈는데 3이 나왔네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인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 만에 끝나려면 가능한 경우는 요거밖에 없어. 1, 2가 나오거나 2, 1이 나오거나 그래야 합이 3의 배수가 돼. 1은 확률이 얼마야? 1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겠지?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될 거야. 순서가 바뀌면 뭐 사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똑같을 거라고. 세 번째에 끝나려면 처음엔 1이나 2로 시작해야 되겠네? 근데 두 번째에 2가 나오면 안 되잖아. 두 번째에 3, 세 번째에 2, 뭐 이런 경우. 또 2로 시작해서 3, 1 이렇게 돼서 6이 나오는 경우. 111이 있어. 또 222도 있어. 333은 안 돼. 왜? 처음부터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2분의 1, 6분의 1, 3분의 1 두 개가 똑같겠네? 그럼 곱하기 2 해버리자. 순서만 다른 거니까. 이게 18분의 1이고 111은 2분의 1이 3번 2는 3분의 1이 3번 그래서 다 더하면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27분의 1이 되고 통분하면 216분의 36 더하기 72 더하기 12 더하기 27 더하기 8 요렇게 돼. 그래서 얘는 216분의 108, 120, 120에 35, 155가 되고 잠깐만 다른 게 또 있나? 상수를 틀렸나? 불안하네. 미안해 얘들아. 내가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고 착각을 했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데 야 다시 하자. 나 참 미안해. 다시 처음에 얘는 6분의 1이 맞아.
이것도 그냥 두 줄 나눠서 쓸게. 뭐 결과는 똑같지만 1은 6개 중에 3개가 있어. 하나를 꺼냈지. 그럼 공 몇 개 남았어? 1은 2개 남았는데 전체 공은 몇 개 있어? 5개 있어. 5개 중에 2는 2개가 남아있어. 자, 얘는 6개 중에 2개의 2가 있는데 하나 꺼냈으면 이제 공이 5개가 남고 그 중에 1은 3개가 있어. 또 5분의 1이야. 1은 6개 중에 3개가 있고 이제 하나 꺼냈으니까 5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3은 하나 있어. 4개의 공이 남아있고 그 중에 2는 2개가 그냥 남아있어. 20분의 1이야. 6개 중에 2는 2개, 남은 거 5개 중에서 3 하나, 남은 4개 중에서 1은 3개. 또 20분의 1. 1은 6개 중에 3개. 하나 꺼내니까 5개가 남았는데 1은 2개가 남아있고 4개 남은 것 중에 1은 하나가 남아있네. 그럼 얘는 약분해서 또 20분의 1이 돼. 이 2는 불가능해. 왜? 2가 2개밖에 없거든. 못 꺼내.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20분의 3. 120분의 20, 48, 18, 120분의 86. 그래서 120 곱하면 86이 되더라. 어차피 120 곱할 거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로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표현, 다시 넣지 않는다. 요게 나오면은 처음에 뭘 꺼내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공의 사정이 다 달라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괜찮니? 지금 몬티올 문제만 내가 빼놨는데 요거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나머지는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보면 되는데 몬티올은 사실 약간 옛날 스타일의 문제라서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애기는 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를 해볼게. 이 몬티올 문제는, 자, 몬티올은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인데 수학자가 아니야. 수학자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들 중에서 좀 그나마 비슷한 게 요번에 나온 게 박보검이었던가? 박보검의 칸타빌레? 맞나? 관심 없구나, 그런 쪽에. 음악방송을 하는데 배우가 처음으로 MC를 맡은 프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음악방송은 조금 있는데, 너네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라디오 좀 듣나? 라디오도 안 듣고. 그러니까 방송들 중에 보면 자기 이름 걸고 하는 방송들이 있어. 유튜브 쪽이 오히려 더 그런 게 많겠다.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잖아, 유튜브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하거든. 미국에서 이제 스탠딩 코미디라고 해서 보통 그냥 말로 사람들 웃기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면은 걔 중에 자기 이름을 걸고 그냥 TV 프로그램, 토크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얼마 전에 제니인가? 어디 무슨 방송 나갔다가 과자 선전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런 방송들.
그런 것들 중에서 약간 초창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몬티올이라는 사람이 원래 개그맨인가 그래.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프로에 한 코너에 뭐가 있냐면은 문을 3개 주는 거야. 걔네 스케일 좀 크잖아. 땅덩이가 워낙 넓어 스케일이 되게 크단 말이야. 스튜디오도 되게 넓고 진짜로 문 3개가 있어. 그래갖고 참가자한테 이제 물어봐. 몇 번 문 고를래요? 물어봐. 지우야, A, B, C 뭐 고를래? 가운데. 자, 여기를 골랐어. 그러면 이제 사회자는 이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3개의 문 뒤에 하나에는 스포츠카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2개에는 염소가 있어.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있으면은 내 거야. 그게 염소가 됐든 스포츠카가 됐든 당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지. 자, 여기에 가운데를 골랐는데, 자, 다시 말하자면 사회자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잘 봐요. 여기 내가 A를 열었어. 여기 염소 있어. 당연히 스포츠카를 열어주진 않을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바꿀래, 안 바꿀래? 여기서 바꾸는 거 확률이 바뀔까? 바뀔까, 안 바뀔까? 어떻게 생각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자, 바꿀래, 안 바꿀래? 지우는? 안 바꿀래. 하리는 바꿀래, 안 바꿀래? 바꿀래. 바꾸는 게 유리해. 바꾸는 게 유리해.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면 오히려 복잡한 것 같아.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냥 내가 처음에 딱 골랐을 때 자동차가 있는 데를 고를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문 3개 중에서 하나잖아. 3분의 1의 확률로 자동차를 고를 수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는 문을 열었어. 이제 사회자가 하나 열어줬어. 바꾸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꾸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염소 데려가는 거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3분의 1의 확률로 자동차를 딱 골랐는데 여기 자동차가 있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하나를 열었어. 바꿀까? 바꿨거든?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염소 데려가야 돼. 왜? 처음에 자동차를 골랐으니까. 이건 이해돼? 남은 2개의 문 중에 얘를 지키는 거. 이게 안 바꿨을 때 자동차를 가져갈 확률이야. 이게 선택을 유지했을 때 자동차를 가져가려면 처음에도 자동차를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열어줬을 때도 남은 2개 중에 내가 선택했던 걸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선택을 바꿔서 자동차를 가져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자동차를 고르면 될까? 아니겠지. 일단 잘못된 선택을 했어야 돼. 일단. 근데 잘못된 선택을 했어. 사회자가 하나 열어줬네?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저 선택을 바꿀래요? 그러면 자동차를 가져가게 되지. 내가 선택을 유지해서 자동차를 얻을 확률은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 선택을 바꿨을 때 자동차를 가져갈 확률은 3분의 1이 돼. 상황상.
그래서 바꾸는 게 유리해. 이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게 워낙에 뭐 옛날이라고 해도 스포츠카잖아. 워낙 비싼 걸 상품으로 걸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문제였거든. 이게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책에서도 한 번씩 나온 문제야. 이미. 이게 워낙 유명해서.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상황 자체는 좀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추가로 한 거야. 됐니? 나머지는 그냥 너네가 그냥 저냥 할 만한 문제들인데 여기 그 뭐랄까 유형으로 안 넣었던 게 하나 있어서 요거 하나만 더 알려주고서 쉴게. 자, 13번 봐봐. 여기 보니까 뭐 하나도 못 해줬네 오늘은? 뭐 괜찮아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알았어 내일 보자. 자, 여기 보면은 남자 18, 여자 12명이 있는데 남자 9명, 여자 6명이 영화를 봤대. 한 명을 택했을 때 영화를 봤다면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그냥 표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 남자, 여자. 봤어? 안 봤어? 남자는 다 해서 18명이 있고 여자는 다 해서 12명이 있는데 남자 중에서는 9명, 여자 중에서는 6명이 영화를 봤대. 그러면은 한 명을 택했더니 영화를 봤을 때 여학생의 확률을 구해라. 영화를 본 애들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전체 15명이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6명이 여학생이야. 5분의 1하는 확률로 영화를 본 애 중에 여학생일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건 이해됐지? 표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거든 사실. 그래서 밑에는 아예 표가 딱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채워서 보면 될 거고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시험을 내가 덧셈 정리랑 조건 정리랑 둘 다 같이 넣었거든?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
답을 불러줄까요? 29. 잠깐만. 21명. 그 다음에 4번, 2번. 4분의 5. 6분의 5. 79. 5. 5. 2. 42. 47. 29. 잠깐만. 답이 잘못 붙어 있고. 47. 미안해. 12번은 551이고, 12번 551, 13번에 2, 3, 4, 4. 질문. 3, 4 빼고 다. 한번 볼게. 1번에 보면은 0, 1, 2, 4, 5를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짝수거나 5의 배수니까 1의 자리에 0이나 2나 4나 5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1만 빠져있네?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서 1로 끝나는 것만 빼자 그냥. 근데 전체는 1이고 전체 상황은 5자리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만의 자리의 수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5자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자리의 수는 0이 안 돼.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나열하면 돼. 그리고 요번엔 어떤 상황이냐면 빼야 되는 건 1로 끝나는 걸 뺄 거거든. 근데 1로 끝난다? 1. 1은 결정이 돼 있어. 앞에 4개만 결정하면 돼. 근데 앞에 4개를 결정하는데 역시 제일 앞에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3. 0 빼고 2, 4, 5 중에 하나로 시작해. 나머지 그냥 나열하면 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느냐? 1 빼기 16분의 약분하면은 16분의 9가 돼서 16분의 7이 돼. 그래서 잘못 썼구나 내가. 23이 돼. 23. 그래서 1로 끝나는 것만 빼주면 되더라. 맞지? 4 약분돼서 4 남고. 미안해. 여기가 잘못 썼다. 약분하면은 16분의 3이다. 그래서 이거 29가 맞다. 쏘리. 약분을 좀 대충 해가지고는. 총 36명이 있는데 2명을 뽑으려고 해. 둘 다 남학생이거나 둘 다 여학생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36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남학생의 수니까 X명의 남학생 중에서 2명을 뽑거나 36 빼기 X명의 여학생 중에서 2명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얘를 그냥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요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2분의 1을 날려줄 수 있거든. 일단 그 다음에 얘를 곱해주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럼 2를 갖고 와서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36 곱하기 35 곱하기 2 빼기 더하면 71이니까 142x 더하기 x 2x제곱 이게 36 곱하기 35가 돼.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좀 복잡하지. 요거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봐. 둘 다 남학생이거나 둘 다 여학생이라가 아니면 한 명은 남학생, 한 명은 여학생인 거잖아. 36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한 명은 남학생 중에서 뽑고 한 명은 여학생 중에서 뽑는 거야. 이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x 곱하기 36 마이너스 x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36 곱하기 35가 돼야 돼. 분모에 2가 있는 거, 응? 36, 35 곱하기 거 나누기 2 다시 2를 나눠야 되는구나. 요렇게 되네. 그럼 여기서 약분해서 9가 남아. 9 곱하기 35가 더해서 36이 되지는 않지. 숫자를 적당히 조합해서 35는 3 곱하기 5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7 곱하기 5. 이것도 안 되겠네. 7 곱하기 5. 너 왜 그러냐. 7 곱하기 5니까 7, 3, 21, 5, 35 하면 2개 더하면은 36 나오지. 그래서 남자는 21명이었을 거야. 15명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괜찮니? 지우는 3, 4번 넘겨도 되겠니? 넘겨보자 그러면. 5번은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래. B의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냥 B 안에 A가 완전히 포함돼 버리면 돼. 그러면 최대값은 그냥 4분의 3이야. 최소일 땐 언제가 되면 되느냐? A랑 B랑 안 겹치면 되지. 그럼 최소는 4분의 2가 돼. 2분의. 그래서 더하면 4분의 5야. 집합 문제야, 사실. 집합 문제. 자, 6번에 보면은 9명 중에서 A에 5명, B에 4명이 있는데 적어도 한 명씩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닌 경우는 전부 다 A에서 나오거나 전부 다 B에서 나오거나. 전체 경우 중에서 9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전부 다 A에서 나오거나 전부 다 B에서 나오는 경우는 빼야 돼. 그럼 뭐 A하고 B에서 어쨌든 최소한 한 명씩은 있겠지. 한쪽에서 몰리는 것만 빼버리면. 9C3이 얼마냐면은 9C3 3, 4, 12에 7, 84. 84분의 14면 이게 14로 약분이 되겠네? 6분의 1. 그래서 6분의 5라는 답이 나오게 돼. 자, 50원, 100원, 500원 동전이 3개씩 있어. 세 개를 꺼냈는데 금액의 합이 250원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근데 250원 이상일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역시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250원이 안 되는 경우. 50원 3개가 나와도 안 돼. 50원 2개, 100원 하나가 나와도 200원밖에 안 되니까 안 되거든. 근데 50원 하나, 100원 2개만 나와도 250원이야. 250원 이상 들어가네. 그러니까 우리가 빼야 되는 상황은 이 두 가지가 다야. 이 두 가지가 다야. 자, 전체는 9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건데 그 중에 50원짜리 3개를 다 가지고 오는 경우 9개 중에 3개 가지고 오는데 50원짜리 3개 중에 2개 100원짜리 3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경우 이걸 계산하면은 84분의 9가 돼. 그러니까 전체에서 얘네들의 합을 빼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42분의 37이라고 나오게 돼. 분자분모의 합 79. 괜찮니? 이게 여사건의 확률을 좀 잘 써야 돼. 생각보다 많이 나와. 여사건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 8번 x, y, z의 합이 11이야. 그렇게 될 때 양의 정수, 자연수란 얘기지. 자연수 순서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곱이 짝수일 확률. 자,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거지. 그럼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반대는 뭐가 돼?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아닌 경우는 전부 다 홀수다. 셋 다 홀수다. 자, 자연수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하나씩 이미 주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나눠줘야 되는 건 8개밖에 안 남지. 3개 중에서 8개를 뽑으면 돼. 근데 반대는 모두 홀수인 거니까 x는 2a 더하기 1, y는 2b 더하기 1, z는 2c 더하기 1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 b, c는 0부터 가능할 거야. 0부터 가능하고 요거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a, b, c의 합이 4가 되면은 된다. 이렇게 나와. 지우 괜찮니? 그래서 3개 중에
4개 고르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얘는 자연수해의 순서상. 그럼 얘는 요거 분의 얘는 45분의 15, 3분의 1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홀수가 나오는 경우잖아. 얘를 빼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분자분모의 합이 5가 돼. (9번부터) 또 쭉 하면 되니? 아직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아마 사용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럴 거야, 아직은. 자, A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은 B의 확률분의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그래서 PA 곱 B는 4분의 1 PB라고 나와. 자, P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P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PB는 3분의 4 PA가 될 거야. 얘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였죠? A의 확률이잖아. 이상한 걸 하나 이제 해볼게. 양쪽을 그냥 PA로 나눠. 각각. 그러면 요게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PA분의 3은 1 더하기 PA분의 PB는 얼마지? 3분의 4. PA분의 PA A 곱 B는 여기야, 여기. 빼기 3분의 1. 이게 얼마가 되느냐? 2가 돼. 그럼 PA는 얼마가 될까? 8분의 3이 돼. 이렇게 가는 문제다. A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있고 B에는 1, 4, 5가 C에는 2, 4, 6이 있어. A에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A에 넣는 것을 반복해서 세수의 곱을 구하고 그게 홀수면 B에서, 짝수면 C에서 하나를 꺼내서 다시 확인하고서 꺼낸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했을 때 그 두 수의 합을 구한다. 이게 10일 경우에 A에서 처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1일 확률을 구해라. 세 수의 곱을 구했을 때
홀수면 A에서 짝수면 B에서 꺼낸다라고 나와 있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곱이 홀수다? 전부 다 홀수다. 그러면 일단은 있지. 처음에 홀수가 나오면 B에서 꺼내고 짝수가 나오면 C에서 꺼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홀수가 될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보면은 6개의 숫자 중에 홀수 3개, 짝수 3개 있잖아. 하나를 꺼내서 홀수를 꺼낼 확률이 2분의 1이야. 3번을 반복해서 다 홀수가 나와야 곱이 홀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홀수가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야. 그럼 지금은 B에서 공을 2번 꺼낼 거야. 근데 그 두 수의 합이 10이길 원하는데 여기서 2개를 꺼내서 10이 되는 경우는 뭐야? 5밖에 없지? 이게 2개를 딱 꺼냈더니 둘 다 5가 되네? 이런 경우. 혹은 만약에 둘 다 그 3개의 곱이 짝수면 8분의 7이면 이때 여기서 합이 10이 되는 건 4 하나, 6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4, 6일지 6, 4일지 모르지. 순서 2. 정확하게 2 팩토리얼.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 이게 2개를 꺼냈을 때 합이 10이 되는 전체 경우가 돼. 근데 그 중에 처음에 주머니 A에서 꺼낸 게 1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자, 1이라는 애가 처음에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거든. 여기서 또 갈라야 돼. 처음에 1이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전부 다 홀수가 나오면 B에서 꺼내야 돼. 그런데 처음에 1이 나왔어도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나오면, 즉 여기서 나오는 게 4분의 1이잖아. 나머지 4분의 3의 경우에는 C에서 꺼내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날리고 나머지는 지금 딱 정리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해버리자. 8분의 1 더하기 요거 8분의 14로 쓸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24분의 1 더하기 24분의 6 8분의 15 24분의 7 요렇게 해서 3 45분의 7이다 라고 나오겠네. 괜찮니? 와우, 시간이 11번부터 뒤에 거는 월요일날 다시 해줄게. 월요일이나 다음 주에 다시 해줄게.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